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에서 만든 보고서 부동산 대출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성영 수석연구원이 만든 보고서였네요. 현 정부가 가격 전제를 위해 2017년 6월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은 어떻게 됐나라고 하는데, 보신 것처럼 고강도 LTV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신용대출이 급증, 서울 지역 투기 지역 지정으로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상승되니까 이게 결국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로 인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하락이 오거나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2016년에서 18년에서 4.4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신용대출은 오히려 6.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년에서 20년 4월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0.6%포인트 상승했는데 신용대출은 2.2%포인트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적으로 중점적으로 규제하자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해서 가격도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은행 주택을 보시면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17년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신용대출도 기타 대출은 오히려 17년부터 엄청나게 상승하다 그 이유로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현재 다시 또 작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 서울시는 쭉 2019년까지 했다가 2020년 들어서는 좀 거래량이 많이 줄은 걸로 이제 경기도 그렇고요. 나오네요. 그래서 12, 16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의 고가 주택시장이 일시적 진정세를 보였으나 이후 규제 강도가 낮은 수도권 남부 지역 집값 상승 등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매 거래량은 3개월 대비 크게 마이너스 36.7%나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실거래가 6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규제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거래량의 감소폭이 이하에 비해서 2배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남 3구, 마영성 지역은 그 외 서울 남부 지역 대비해서 감소폭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KB 부동산 보고서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들이 보면 현재 별로 나오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아마 거래량이 적어서 거래량이 적지만 호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서울 지역 보면은 주택시장이 소폭하락, 보합권을 보이면서 일시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데요. 수도권 남쪽인 경부 1권역, 과천, 안양, 성남, 군포, 의왕, 2권역, 수원, 용인, 안성의 아파트 매물이 급등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서 풍선 효과를 차단을 2월 20일 대책으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 기대치가 여전히 높아서요. 시장은 차기 주택가격 급등 후보지에 물색이 집중되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6일 대책으로 또 묶어버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수도권 남서부, 인천, 화성, 안산 등의 집값 상승 기조가 또다시 이동하다 정부는 김포, 파주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풍선 효과를 해서 계속 옆으로 그게 이제 번지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전부 다 막아버리는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 16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있다 보니까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그다음에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답보 그런 다음에 경부 1, 경부 2를 보시면 이렇게 특히 보시면 2019년에서 2020년이 가는 요때 정반기 2020년 갑자기 급격하게 매매 가격수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현상도 현재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규제가 덜하다 보니까 특히나 실거주 목적 중소형주 오피스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20년 상반기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월 평균 48% 증가했고 면적 40제곱 초과 물건의 거래량비 가격 상승이 40제곱미터 미만 대비 더 높았다. 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실 우려로 인해서 상가 거래는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취득세도 좀 부담됐지만 이제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크게 별 문제가 되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8월 시작되는 수도권 지방경찰시 비규제 지역 대상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로 청약 과열 분위기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도시로 청약 열기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 발생 가능성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방광역시, 5개 경역시까지는 사실은 분양권 전매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전매는 아니니까 그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이 틈새 지역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용 열기가 지방 도시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 우려도 존재. 우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 도시 입장에서는 그런 식이라도 좀 돈이 돌면 그것도 좀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정부는 실소재 중심으로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확대. 근데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격성이 멈추지 않아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늘리고 혜택 같은 거 좀 폐지하면서 했다. 그래서 단순 통계상 주택 공급이 104%,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수요 대비 부족하지 않아 수요 억제가 시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소재의 소득 수준 상승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 욕구를 위한 이런 도심의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한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걱정거리죠. 그래서 저금리 기조의 부동산 투자로 해서 풍선 요건 담보가 계속될 것 같다. 0%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슈퍼 유동성으로 인해 슈퍼라는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빈번한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시장에 혼돈을 주는 동시에 저책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시그널로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수요 억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려우며 공급 확대와 더불어 대체 투자처의 마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돈을 부동산에 넣었을 때 가장 크게 돈을 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이 기대 심리를 다른 쪽으로 하면 된다는 건데 그게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확실한 제도권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주식인데 주식 쪽도 현재 계속해서 뭔가 좀 옥죄는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부동산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쪽도 그러고 있어서요. 현재 과연 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의 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만으로 오는데 이게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개인적인 우려는 지속적으로 현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듣지도 않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재 되고 있다는 거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